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언제나 당신이 옳다. 결론 부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지금 당장 인생의 주인이 되자예요. 일요일이라 어젯밤에 제가 좀 와인을 마셨더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클립을 올리려고 이 결론 부분을 택했어요. 자, 읽어보죠. 구약 성서의 전도서에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그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일까? 우리 조상들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새로운 것이 태양 위에 있다는 의미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 말을 그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라고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태양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으니 없다는 거고 태양 위에는 오히려 새로운 것은 태양 위에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읽는 사람의 관점과 그 읽기의 방법에 따라 읽으려는 그 태도에 따라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규칙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수능적인 태도와 이념과 윤리 등 모든 종류의 결정론에서 해방되도록 하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행동할 용기를 지녀라. 체념하고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사람에게 들으려고 기다리는 태도는 조금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권력층이나 국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좋은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계속해서 혹은 동시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삶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과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 일상 속에서 행동을 취하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과 미리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당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인식시켜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행운이 없더라도, 타인 덕분에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행운이 없더라도 당신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소비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호히 이를 거부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생산하고 제작한 제품을 소비하라. 이런 측면에서 정원 가꾸기와 목공예는 자기 자신 되기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특히 음악의 경우에 음악을 소비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주하는 것이 자기 자신 되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산도 최대한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적인 요인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주식에서는 가능한 한 손을 떼도록 한다. 또한 상속에 대한 기대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상속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이 통치하도록 하라. 마치 세상이 당신에게 무관심하고 심하게는 적대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정치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챙기고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국가, 가족, 기업주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더 이상 기존 정당과 조합을 신뢰하지 마라. 정당과 조합에 가입한다면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라. 미래의 쟁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게 하라.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참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국민이 충분히 많지 않다면 그 나라는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체념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세상의 미래는 더 밝아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민주주의의 뿌리는 더 깊어질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수록 더 많은 부와 예술작품이 창조될 것이다. 당장 내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첨단 책략을 동원한 시장, 그런 우리의 그 마켓 시장이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체념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질시킬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자신의 미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여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인 양 믿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규범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고 또 자기 인생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스스로 감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자기 자신 되기, 그러니까 내가 규정해 놓은 자기 자신 되기가 아니라 남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자기 자신 되기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의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재점유하겠다는 요구가 생길 것을 예상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죽음에서 보호해 준다는 구실 아래 허울 좋은 제품들을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자유의지를 자기 감시로 변질시켜 그것도 자기 기준에 의한 자기 감시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따른 그런 사회의 감시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규범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만약 우리의 부주의로 진정한 자기 자신 되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기 감시 중인 체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인공 보철구로 온몸을 뒤덮어 결국에는 로봇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로봇은 사물화되었기 때문에 체념한 로봇, 에너지와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로봇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요구하는 로봇, 체념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로봇인 거죠. 우리 이런 체념하고 요구하는 로봇으로만 살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를 작가는 계속 그 자카 아탈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의 타이틀은 체념하고 요구하는 로봇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당장 인생의 주인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내집말로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로봇을 통해서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로봇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즉 인간을 노동하고 소비하는 삶을 자본주의에서의 그 이윤의 순수한 원천으로 변화시킨다. 그것 외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그 후 자본주의는 인적, 물질적 자원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라진다. 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음모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자본주의가 정치를 비롯한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사람들의 욕구를 잘 예측해서 이를 상품으로 변형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운명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다. 체념하고 요구하게 된 인간들이 어느 황량한 행성에서 불멸의 로봇으로 점점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고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우선 즉각적인 저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저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책의 주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저항하는 인간들, 굉장히 많은 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들,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 중에 한 명일 거고요. 또 마호멧, 시다르타처럼 이런 종교를 만드신 분들도 그런 저항하는 분들의 사례 중에 나왔던 분들이고요. 그런 저항은 과거에도 진행되어 왔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했었기 때문이지 제 주위에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또 인간이 어느 날 로봇이 되더라도 의식은 지금까지 자리 잡았던 내에서 결국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봇이 되어버리고 나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본인의 상태가 로봇인지 인간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정신과 물질 사이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세상은 이 책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그 길을 5단계를 따라서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차지, 그런 주인이 된 사람들의 세계가, 그런 세상이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저도 좀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책이 그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또 인기가 있었고 저희 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던 그 이유는 이 메시지를 이 자카탈리가 유명한 지성인, 유럽의 지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지성이기 때문에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지성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또 그의 그 긴 인생 경험, 정부와 기관의 그런 변화를 촉구해 왔던 그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개인의 변화, 개인이 주체로서 바로 우뚝 서는 것을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미리 그런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문학 그리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인가 봅니다. 네, 오늘은 짧게 클립을 마치려고 하고요. 그 5단계의 자기 자신이 되는 그 자기 성찰의 과정, 그건 제가 시간을 내서 또 따로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이 사실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제가 구매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내용이 좋긴 한데 번역이 너무 후졌어요. 번역이 후져서 내용은 쉬운데 읽기도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낭독도 또한 역시 매끄럽지가 않네요. 낭독하기도 좀 내용은 어렵지는 않지만 문장 스타일이 낭독하기 용이하지 않은 그런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모쪼록 좋은 한 주,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